자, 그리고 이제 Q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결 리스트로 앞에서는 우리가 스택을 구현한 것을 봤지만 이제는 Q를 한번 구현해 보자. Q. 자, Q를 구현하는데 Q는 자, 우리가 지난 앞에 이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Q는 프론트와 리어 값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프론트와 리어가 같은 번지에서 0번지를 가지면 empty 상태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자, 제일 처음, 요거는 이제 그냥 Q만 보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요건 이제 원형 서클, 뭡니까? 원형 Q죠. 원형 Q. 그죠? 원형 Q를 생각하면 프론트와 리어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0번지 값을 가지고 그때는 이 Q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쌓아 나갈 때는 리어 번지를 증가시키면서 값을 하나씩 저장해 가지고 그죠? 자, 이렇게 끄집어낼 때는 프론트 번지를 증가시켜서 값을 끄집어낸대. 그죠? 자, 푸시와 팝 기능이죠. 그래서 Q에서는 뭡니까? 인Q, DQ 해서 그죠? 인Q 할 때는 리어 값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DQ 할 때는 프론트 값을 증가시키면서 진행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연결 리스트로 생각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자, A, B, C, D 돼 있는데 여기 보면 A, B, C, D 여기 지금 A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죠? A가 빠졌지만 A, B, C, D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프론트 번지가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프론트 번지가 여기를 가리키고 리어 번지가 마지막 여기 D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 연결 리스트를 그대로 스택에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프론트와 리어 이 번지 요 위치 값만 포인트 값만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론트와 리어 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Q에서는 리어 값을 증가시키면서 값을 쌓아가고 프론트 값을 증가시키면서 값을 삭제해가는 그 기능만 다른 거죠. 그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애초에 비어 있을 때와 어떤 Q가 값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삽입하는 과정을 갖다가 나타내죠. 그죠? 자, 애초에 비어 있는 상태는 처음에 프론트와 리어 값은 일단 널로 초기화시켰다 합시다. 널로 초기화시키고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노드를 생성을 해서 그 생성된 노드를 프론트가 리어가 가리키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어쨌든 프론트와 리어가 같은 번지를 가지도록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거 우리가 스택으로 구현할 때 요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여기 테일과 헤드가 있는데 테일을 리어라고 생각하면 하고 테일을 리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헤드를 프론트라고 생각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달라지겠죠. 어쨌든 여기서 보면 리어 번지와 테일 번지가 새로 생성한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요 결과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되겠죠. 그죠?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표현하면 먼저 프론트와 리어는 일단 널 포인트를 가리키게 해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노드를 하나 생성하고 새로운 노드는 이제 템퍼라고 해서 템퍼가 이 노드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죠? 여기서는 표현을 우리는 저기 n이라고 표현했죠. n.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고 나서 프론트와 리어가 요 놈을 가리키도록 해주면 된다. 자, 이런 경우는 empty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 empty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A, B, C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은 여기는 그림을 갖다가 A, B, C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예. 그래서 A 다음에 B가 쌓이고 그 다음에 C가 쌓였어요. 그때 리어는 여기 번지를 요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거라고 리어는.
프론트는 헤더 부분이니까 헤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있고 리어는 저기서 우리가 앞에서 받는 저거 표현을 하면 테일 부분이에요. 테일 부분. 그래서 테일을 계속 증가시키죠. 자, 테일을 증가시키면서 값을 삽입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삽입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저 과정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요 노드를 새로운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하고 새로운 노드를 생성을 했으면 현재 리어가 요놈 번지를 가리키도록 해주면 된대. 그죠? 예. 그러니까 요놈 번지로 연결하고, 그죠? 요놈 번지로 연결하고 요 리어가 요놈 번지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노드 생성할 때와 요와 같은 단계로 진행을 해도 똑같아요. 같은 개념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 요거는 삭제 연산이죠. 그죠? 삭제는 이제 리어는 그대로 있고 프론트 번지를 증가시키면서 삭제시켜 나가야 되죠. 그죠? 프론트 번지를 증가시키면서 삭제한다. 그래서 삭제할 노드는 여기가 제일 앞이니까 요 놈부터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삭제한다는 것은 요 놈을 삭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현재 요 놈을 가리키고 있는 템프라는 그 노드를 포인트를 하나 지정을 해서 템프가 여기를 가리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삭제했던 것은 팝 해낸 거예요. 그죠? 팝. 그러니까 DQ 해놨으니까 DQ 할 땐 요 값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내가 리턴 시켜줘야 되잖아요. 리턴 시키기 전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요 값을 템포로 하나 받는 거죠. 그죠? 템포로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론트 번지가 뭡니까? 요 놈의 링크된 넥스트 번지는 여기니까 여기를 가리키게 딱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프론트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갔죠. 그러면 요 놈은 사실은 지워지거든요. 그죠? 이 놈은 지워집니다. 메모리상에 남아있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놈을 가리키는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거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점을 프론트를 바꿀 거냐, 리어를 바꿀 거냐. 이 두 가지. 앞에서 우리가 스택 같으면 똑같이 테일 부분을 삭제를 한다 그러면 테일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죠? 여기 테일 이 부분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리어는 계속 앞으로 가고 프론트도 계속 앞으로 전진해요. 앞으로 증가하면서 처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게 여러 개의 노드가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삭제 연산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이제 삭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놈이 뭡니까? 요거 하나 값을 끄집어내고, 그죠? 요 값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 요거를 프론트와 리어를 요 놈을 안 가리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아까 템프라는 포인트로, 그죠? 값을 옮겨 넣는 거야. 옮겨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프론트와 리어 포인트는 널 포인트로 가리키게 하면, 요 노드가 이제 삭제가 된 거죠. 자, 그와 같은 식으로 노드를 삭제를 한다. 그래서 노드 삭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노드가 하나만 남았을 때 아니면 여러 개 노드에서 하나만 지을 때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노드가 하나만 남았을 때는 이놈들이 가리키는 값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거마저도 이제 DQ 시켜내버린 거니까 DQ 시켜냈다는 것은 요놈이 가리키는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널 포인트로 잡아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노드는 동일하게 링크와 데이터 값 가지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노드에 대한 초기 값은 물론 당연히 이제 어떤 값을 갖고 와서 초기화 시키는 거죠. 그죠? 초기화 시키는데 여기는 값이 처음에는 이제 0이라는 값을 초기화 시켰고, 그 다음에, 이때 데이터의 밸류 값을 갖고 와서, 그죠? 요거는 뭡니까? 자, 이 안에서 초기화 시킨 게 아니고,
뭡니까? 블락 안에서 초기화시킨 게 아니고 바깥에서 이렇게 바로 시켜줬어요. 그죠? 자, 생성자에서. 자, 그 다음에 링크는 널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값이 바로 이렇게 요 값으로 설정이 되겠죠. 요 값은 밸류는 여기 0이라 줬으니까 일단 처음엔 0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놈이 이제 Q로 하든 어떻든 간에 get link, set link 하는 게 있죠. 그죠? set link는 값을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get link는 값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set link에서는 링크 값을 요 next 값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집어넣고자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노드를 통해서 노드 생성해서 이 next 값을 이제 집어넣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ext를 집어넣기 전에 이미 노드가 생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객체가 생성이 돼 있어야 된대. 객체가. 그것은 이제 여기서는 메인에서 아마 메인 부분에서 이놈을 set link 부를 때 inq 해서 부를 거예요. inq 해서 부를 때 inq 해서 부르면 inq에서 set link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set link는 다시 요 노드 말고 linked queue라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뒤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 보면 linked queue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죠? 자, linked queue에서 뭐냐? in queue 부분에서 set link 하는 게 set link.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어쨌든 요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자료에서 살펴본 요 내용이에요.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값을 집어넣는 삽입하는 내용이죠. 그죠? 삽입할 때 내용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inQ는 그렇게 set link 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DQ 하는 부분은 값을 끄집어내기 전에 값을 어디 하나 넣어두고, 그 다음에 거기 뭡니까? 프론트 번지를 증가시킨다 해서, 여기는 레어 번지를 바꾼 거예요. 그죠? 레어 번지를 바꾼 거고, 그 다음에 DQ 하는 부분은 프론트 번지를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206페이지에 봅시다. 206페이지에 보면 inQ는 아까 리어 번지를 바꿨고, 그 다음에 DQ는 프론트 번지를 바꾸면 돼요. 그죠? 프론트 번지를 바꾸기 전에 프론트에 있는 값을 갖다가 여기 P라는 포인트로 값을 일단 하나 옮겨 놓은 거예요. 복사를 하는 거죠. 옮겨 놓고 나서 프론트 번지를 다음 링크로 get 링크라는 게 뭡니까? get 링크라는 게 다음 링크로 연결한 거예요. 이게 앞에 보면 get 링크는 링크 값을 갖다가 이제 바꾼 거죠. 링크. 예. 그래서 프론트 번지가 그 링크 번지를 가리키게 이렇게 한 거죠. 그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턴 할 때 P 값을 리턴 시켜줍니다. 그래서 inq, dq 이렇게 실행을 하면 돼요. 물론 inq와 dq 하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없어진 거는 q에서는 이제 앞에서 일반적으로 q 할 때는 상태가 empty냐 full이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했죠. 그죠? 근데 동적 메모리 linked list에는 뭡니까? full이란 거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full을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단지 empty만 고려하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is full이라는 항목들은 다 빠져버렸어요. 그죠? is empty, 비어 있느냐, 이것만 추가되어 있지, is full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inq 부분에서 이제 inq와 dq를 이렇게 구현했어요. 그것을 207페이지에 프로그램 5.13에 보면 이제 값을 갖다가 먼저 집어넣은 프로프에서 inq 시키는 거죠. 값을 갖다 집었는데 값을 1, 2, 3, 4, 5, 6, 7, 8, 9 이런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이제 6번 라인을 보면 q.inq 했죠. 그죠? 그래서 new node i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노드를 생성할 때 i 값을 넣어주면서 객체를 새로 하나 생성을 계속 생성하면서 inq 시킨 거예요.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전체 다 프로프를 한번 다 집어넣고 나서 한번 제대로 값이 들어갔는지 디스플레이를 해봤어요. 디스플레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디스플레이도 널 포인트가 아닐 때까지 계속 찾아가면서 찾아내면서 프린트를 해보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디스플레이 하고 나서 DQ를 시켰어요. DQ 시키면서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Q를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우리가 그 스택하고 Q하고 별 차이는 다른 차이는 없어요. 그죠? 그냥 프론트와 리어 요것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Q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이 정도 하면 내용이 충분히 고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그램 5-14는 또 마찬가지로 학생 그 클래스를 Q로 구현해 본 게 그죠? 링크드 리스트 Q로 구현해 본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 Q로 해서 동일하게 복잡한 이제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 있때는 일단 학생 클래스는 앞에서 여러분들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도록 스트럭처 타입으로 만들어줬고 그것을 계속 UQ, DQ 시키는 거는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죠? 해서 5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마치고 오장의 연습 문제는 과제로 오늘 실습 과제는 없으니까 그냥 과제를 만들어 보세요. 연습 문제는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4번, 5번은 뭐 사지선다행 그죠? 네,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쉬운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1번에서 5번까지는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고 자, 그러면 리스트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결 리스트 이야기 했는데, 연결 리스트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동적 메모리를 잡아서, 이제 그 메모리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자료형에 보면 스택형, 그 다음에 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형으로 봤죠, 그죠? 근데 리스트라는 것은 그런 자료형 중에서 하나의, 일종의 하나죠, 그죠? 연결 리스트하고, 물론 이 리스트에 연결 리스트가 이제 들어오겠지만, 앞에서 살펴본 연결 리스트는, 동적 메모리를 찾기 위해서 연결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스트라는 것은 자료형이 됩니다. 앞에서 스택이나 큐 이런 자료처럼 이런 리스트 타입의 자료가 있다. 여러분들 리스트 노트에다 필기할 때 여기 보면 위시 리스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노트는 이렇게 다 붙어 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바인드 노트 같으면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또 다른 페이지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형식의 데이터 자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리스트형 자료형이다. 리스트. 그래서 필요하면 내용이 더 빠져 있는 거면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끼워 넣도록 하자 하는 게 그게 리스트 타입이다. 스택이나 큐는 뭡니까? 중간에 데이터를 끼워 넣을 수는 없었어요. 그죠? 스택이나 큐는
자, 이게 만약에 A, B, C 이런 값이 쌓여 있으면 B와 C 사이에 이렇게 값을 집어넣으려면 안 되죠, 그죠? 스택이, 그죠? 마찬가지, Q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없어요, 그죠? 굳이 끼워 넣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택이나 Q는 배열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했었죠, 그죠? 배열을 이용해서 일단은 적정 메모리, 이미 메모리가 길이를 딱 고정할 수 있으면, 그냥 배열 길이로 잡았었고, 길이를 내가 각인시키고 싶다 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동적 메모리를 했는데,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게 링크드 리스트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도 만들고 큐도 만드는 거죠. 그죠? 큐도 만드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리스트라는 것은 데이터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 그래서 자료를 앞에서 스택이나 큐는 데이터 자료가 순서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가 딱 일반적인 노트를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노트에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새로운 페이지는 끼워 넣을 수 없는 거지. 근데 바이드 노트 같으면 새로운 페이지를 그냥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값들이 나열되어 있다 치고, 그러면 B와 C 사이에 새로운 어떤 자료를 내가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트. 그래서 일단은 이 리스트도 순서를 가진 항목이다. 그죠? 순서를 가진 항목이에요. 근데 그 순서 사이에 새로운 어떤 항목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집어넣을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리스트라고 한다. 자, 근데 이 리스트를 이제 구현하는 것이 문제예요. 리스트를 구현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배열을 이용한다 하면은, 배열은 메모리가 딱 이렇게 이제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인덱스 순서가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이야기 한번 했죠? 여기 어떤 값들이 있다. 그죠? 0번지부터 시작해서 1번지, 2번지 쭉 있는데, 만약에 1번지와 2번지 사이에 새로운 값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2번지 값, 뒤에 있는 값들을 다 한 칸씩 옆으로 다 이동시켜서 여기 자리에 새로운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기존에 있던 값이 없어져 버리니까, 기존에 있는 값을 없애버리고 집어넣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유지하면서 새로운 값을 집어넣고 싶다는 거예요. 인덱스 1번과 2번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배열로 내가 만들 수 있다. 이 자료 리스트가 배열에 저장되어 있다면 인덱스 분지를 차례차례로 값을 하나씩 다 밀어내고 여기에다 값을 집어내요. 아니면 또 뭐 값을 지운다 하면은 뭡니까? 값을 지우면 지우고 나서 이 자리에 값을 지었다면 앞으로 값을 하나씩 그 순서를 앞으로 잡아 당겨 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순서를 가진 항목이다. 리스트는 순서를,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 넣든지 그 사이에 값을 집어넣든지 할 때는 그 순서를 맞춰줘야 돼요. 순서를. 근데 아까 배열로 이렇게 했으면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링크드 리스트 타입으로 리스트를 구현을 하면 값을 집어넣고 빼기가 아주 쉽다고 앞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뒤로 가서 뭐 이게 이제 각각의 값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제 여기 순서 위치가 이런 순서를 가진다. 그죠? 그럼 중간에 이런 값들을 넣고 빼고 뭐 이런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리스트다. 리스트. 리스트라는 자료형으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자료형에는
스택, 큐 이런 게 있고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스택과 큐는 중간에 자료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값을 넣고 항상 스택은 위에서 값을 집어넣고 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큐 같으면 위와 아래쪽으로 그죠? 위쪽에서는 뒤쪽에서는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고 앞쪽에서 데이터를 지워가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큐다 이거죠. 근데 리스트는 중간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죠? 예. 그 차이가 리스트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연산이 있어요. 기본 리스트를 하기 위한 기본 연산 또 이런 연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요소를 삽입하는 거, 삭제하는 거, 반환하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삽입할 때, 요소와 요소 사이에 삽입할 거냐, 뭐 그런 요소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전체 필요한 데이터는 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타입의 요소들의 순서다 이거죠. 그죠? 임의로. 그러니까 임의로라는 것은 순서대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순서 사이에 다른 값들도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임의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산이 당연히 집어넣는 인서트는 값을 집어넣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딜리트라는 이제 요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값을 지우는 거죠. 예, 딜리트하고 비슷한 게 여러분들 또 뭐 있죠, 그죠? 딜리트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해제할 때 딜리트라는 걸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딜리트라는 키워드를 중복되니까 딜리트라는 키워드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딜리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그 요소를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get entry 이런 거 값을 반환하는 거, empty냐, full이냐,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소를 찾아내는 find item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insert, delete, empty, full이다 이거죠. 예. 그 외에는 좀 부가적인 요소들이에요. 부가적인 요소들. 자, 그래서 이제 배열과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리스트 관리 방법을 차이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배열은 어떤 길이만큼 딱 한정된 길이를 가질 거고 그 사이에 어떤 값을 집어넣겠다 하면 인덱스를 다 옮겨서 집어넣고, 그죠? 지우겠다 하면 지움 빈지가 빈란이니까 인덱스를 다 앞으로 하나씩 당겨줘야 돼요. 근데 연결 리스트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 관계만 다 바꿔주면 간단하게 끝난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리스트를 배열로 구현한 예를 지금 이 책에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자, 배열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전체 길이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요소가 랭스라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인덱스를 내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 값이 마지막 데이터가 마지막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랭스라는 게 이제 A, B 여기 보면 세 개의 값이 차 있다. 그러면 랭스는 그 다음 번째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한다. 변수를. 그래서 변수를 설정을 하도록 배열을 만들어줘야 돼요. 배열을.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런 상태는 지금 아무 배열을 잡았지만 아무 데이터도 없는 상태일 때는 랭스가 여기 연번지를 가리킬 거예요. 연번지를. 그 다음에 배열의 전체 꽉 차 있다. 전체 이제 완전히 풀 상태다. 그러면 최대 맥스 사이즈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길이는 뭡니까? 0번지부터 맥스 사이즈 1번지까지가 전체 길이니까, 그죠?
전체 길이는 맥스 사이즈만큼 있을 거고 배열의 번지는 0번지부터 맥스 사이즈 1번지까지가 최대 번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랭스는 요 마지막 요거보다 하나 큰 값으로 이렇게 위치를 가리키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로 리스트를 구현할 때는 공백 상태와 포화 상태일 때 랭스가 가리키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삽입 연산을 한다 하면은 배열 내서 삽입 연산을 한다 하면 어떤 값을 2번 인덱스에 집어넣겠다, 그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 지금 랭스의 위치 값을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게 데이터가 E까지 차 있다, 그죠? 데이터가 E까지 차 있으면 랭스는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가리키도록 해서 값을 랭스로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현재 위치보다 하나 더 큰 값, 그죠? 여기 또 큰 값 집어넣으면 이 자리에 비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된다. 자, 삽입하고 나서는 랭스는 6번을 가리키고 있다, 그죠? 아까는 삽입하기 전에는 5번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 삽입하고 나서는 6번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삭제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C라는 값을 지웠다 그러면 앞으로 당겨와야 되잖아요, 그죠? 당겨와야 되니까 아까는 랭스가 5번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랭스가 4번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삽입 삭제 연산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배열로 만든다 하면은 이걸 갖고 뭐 배열로 만드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배열 값을 갖고 와서 인덱스 값만 바꿔주는 거잖아요. 인덱스 값만 바꿔주니까 전체 그 배열의 전체 길이를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데이터가 배열에 어디까지 차 있는지 아는 거, 배열에 어디까지 차 있는지 아는 그 기준값은 랭스죠. 그 랭스. 그죠? 이 랭스를 가지고 내가 이제 값을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랭스 값을 항상 참조하면서 내가 컨트롤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한번 보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서트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인서트 할 때, 자, 인서트 할 때 어떻게 하냐? 먼저 인서트 하고자 하는 값이 있어요. 이라는 값을 인서트 하는 거고, 자, 요거 포즈라는 것은 인서트 할 위치예요. 위치 정보 두 개의 값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메인에서 리스트에 인서트 하겠다 하면은 인서트 하기 위한 위치 값하고 인서트 하기 위한 값을 두 개의 값을 넘겨줘야 돼요. 두 개의 값을 넘겨주고 만약에 이제 그 다음 들어와서 이제 값을 집어넣는데 집어넣기 전에 아까 뭡니까? 인서트 하기 전에 옮겨야 된댔죠, 그죠? 자, 2번에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값들을 다 옆으로 하나씩 옮겨야 되는데 내가 데이터가 어디까지 차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아까 뭡니까? 랭스라는 값을 갖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죠? 랭스가 항상 내가 여기를 가리킨다, 여기를 가리키니까 요거보다 하나 앞에 값이 마지막 값이에요. 배열에 차 있는 마지막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순서대로 랭스 값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 포루프가 i가 랭스부터 시작한 랭스부터 거꾸로 이제 감소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죠? 랭스 값을 자, i가 랭스부터 시작해서 i를 하나씩 감소시켜요, 그죠? 감소시키는데 자, 이 포즈는 뭡니까? 포즈는 뭐예요? 현재 집어넣을 위치예요, 그죠? 그러니까 2번 위치에 집어넣을 거니까 2번까지 옮기면 2번까지만 옮기면 되는 거죠. 2번까지. 그래서 이게 보면 포즈보다 큰 값을 지정해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데이터 i는 데이터 i-1을 하면은 값을 옮겨가는 거죠. 왜냐면
i가 뭐예요? 랭스니까 랭스 마이너스 1, 그죠? i 마이너스 1은 뭡니까? 랭스 마이너스 1 하는 거예요. 랭스 마이너스 1이 요 값 아닐 거예요, 그죠? 이 값을 어디로?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랭스 마이너스 1을 랭스 번지에다가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랭스 마이너스 1을 랭스 번지에 옮기면 요 값을 그쪽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죠? 요 값을 이쪽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위치 값은 여기 요게 뭡니까? 요 포르프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여기 포르프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마치 이게 포르프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죠. 요거는 좀 약간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포르프 안에는 요 데이터 옮기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요게 빠져 있는 거, 그죠? 조금 더, 표현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프로프가, 랭스 값을 계속 감소시키면서 코즈보다 작을 때까지 값을 옮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랭스가 여기 올 거니까 그러면 5-1이니까 4번지를 5번지에다 옮기고 옮겼으면 또 이제 랭스를 하나 감소시키면 이제 아까 5에서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4번지를 그러니까 4-1이니까 3번지 값을 4번지에 옮기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옮겨가 있지, 그죠? 옮겨가서 어디까지? 옮겨가서 어디까지 가냐니까 옮겨가서 여기 포즈 직전 위치까지 값을 이제 수행하는 게 되죠. 포즈 위치까지 가면 포즈 위치 직전 위치까지 가서 값을 값을 옮길 수 있겠지, 그죠? 왜냐면 i-1이니까 포즈 플러스 요 번지에서 i-라면 요 번지 값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요 번지 값을 하나 증가된 요 번지를 옮기면 이제 2번지가 비게 되는 거죠. 그죠? 2번지가 비게 되고 그 2번지에 이제 그러면 프로파가 끝나겠죠. 그죠? 그 2번지에 뭡니까? 이 값. 집어넣고 싶은 그 값을 포즈 위치에 집어넣으면 돼요. 포즈가 두 번째 값이다. 그죠?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인서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이. 네, 삭제하는 것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리스트를 마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